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 심경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당에서 쫓겨났고 문고리 3인방의 변심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주말에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결정, 홍준표 대표가 일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고 비판하셨던데 표결을 했어야 했다고 보시는 거죠?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저는 바른정당을 가짜 보수라고 본다면 네. 나는 한국당을 위장 보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제명은 네. 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게 비박 노조들이 모여서 네. 창업주를 내쫓아낸 거라고 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호적에서 파낸 패륜당이라고 난 봅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자식들만 살겠다고 부모를 죽이는 행위는 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부인이신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언니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아내는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당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한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 네. 하지만, 언니의 제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죠. 네. 그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개별 성명만 냈을 뿐이지 조직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친박계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네.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한 거다 하니까. 그러면 지난 세월에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 수 있죠, 친박들은. 네. 그런데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꾹꾹 숨은 거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친박들이 더 비겁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번 제명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 보수 통합이라는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네. 이름만 거창할 뿐이지 사실은 비박 대통합이라고 좀 보고 오히려 보수 대분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에는 정신적 뿌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당의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보수 대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비박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합이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공화당을 준비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입당을 추진하실 건가요? 저는 심정적으로 공화당 입당을 추진하지 않아도 입당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역대 정권 중에 가족이 혹시 창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혜영 앵커께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또 공화당 총재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심정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화당과 함께 마음은 와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언젠가 또 알게 되겠지요. 아직은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진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싸움이 더 길어지기 전에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녹취록 공개해야지요. 정치라는 것은 명분 싸움이고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특히 명분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말에 대한 책임. 네. 그렇다면 서청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에 녹취록이 없다 그러면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당연히 녹취록이 있다면 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성역은 없어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라 그러면 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네. 끊임없이 지난 6개월의 경과가 넘었고 추가로 구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특검에서 발표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난 게 없어요. 심정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이건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나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은 네. 역대 DJ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에 특활비도 우리는 공개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네. 또 해야 되겠지요. 네. 사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 이거 마치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게 정치활동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니고 네. 적파청산이고 나는 보수 적폐청산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네. 마치 이거는 뭐 보복극이고 복수극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당연히 수사하시고 네.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동안의 특활비도 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이 확정되고 또 사실상 재판 거부까지 나선 상황에서 정치적 동력 마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단 한석이긴 하지만 대한애국당하고의 연대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단면이 아니고 저는 이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이지 않는 면이 진짜 이런 정치인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은 상실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명당하셨고 출당을 당하셨죠. 네. 그것은 꾸준히 나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는군요. 내년 지방선거는 말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대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워질 것은 사실은 한국당이라고 봐요. 진영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 거죠. 내년에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에서 한국당이 설 공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동력은 상실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력이 오히려 축적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화제를 좀 바꿔서 2011년 북한산에서 발생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한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100% 사실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셨던데 그럼 제3의 인물로 짐작가는 분이 있긴 있으시죠? 당연히 있지요. 있고 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싸웠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얘기해 오셨죠? 그리고 저는 1년 6개월까지 실형까지 받았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광주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나는 그 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범인들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해하는 일을 여러 사람에게 오더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광수대에서도 제가 요청했습니다만은 네. 중국에서 저를 해하려고 했던 그 범인들, 네. 그 범인들이 오촌 살인 사건의 범인들의 확률이 나는 100%로 나는 확신합니다. 네. 그 정도 하면은 대충 감이 잡힐 거라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판단하실 걸로 좀 믿습니다. 그때 사망한 박 전 대통령의 오촌 박용철 씨가 재판에서 총재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예정이었는데 증언을 앞두고 숨졌습니다. 박용철 씨가 숨진 배경도 이 북한산 문제와 다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2011년 9월 1일 날 되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유리한 증언을 저희들이 4번을 확인했어요. 법정에서. 네. 정인 신문 조사에서 저희들이 4번을 확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2심 판결문에, 1심 판결문이죠. 1심 판결문에는 2011년 9월 1일. 네. 박용철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항소심에서는 박용철 씨의 법정 정인 신문조서 네. 이것만 첨부하면은 저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든 무죄로 나는 나온다고 판단했어요. 예.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 이야기는 싹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 마약 사건, 충남동 납치 테러 사건, 네네. 중국 살인 미수 사건,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고는 단 한 번도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주장했다 그러는데 단 한 차례도 주장한 사실이 없으니까 소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고를 포기했어요.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있었고 최소한 이제부터는 가족의 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법무부에서 출소 날짜를 2013년 2월 18일로 한 달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다시 출소 날짜를 바꿉니다. 2013년 2월 21일 3일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제가 확인 다 받았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조작된 겁니다. 그 누군가도 혹시 살인사건과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 사건은 정치권, 조직폭력배,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 검찰, 심지어 나는 정보기관 또 개입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포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며칠 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봤던 그 방송에서 말이죠. 새로운 경찰이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제가 주장했던 부분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했고 방송에서 보니까 조선족 니 XX라고 방송에서 보도됐지요. 살해된 박용철 조카가 저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모부 오늘도 파고다공원에서 막걸리 드십니까? 집에 1시간 동안 걸어가는 길이 제가 그 당시에 파고다공원에서 개동 현대사업에서 창경궁 따라서 해화동으로 해서 제가 집으로 갔는데 그때 조선족 사람들이 킬러들이 넘어와서 칼침을 놓고 떠나버리면은 속수무책으로 늘 제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대동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정말로 섬찟섬찟했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조선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박용철 조카가 남겨놓은 기록들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모 씨의 사무실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미얀마에서 암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건의 기록이 지난 10월 26일 TV조선 9시 뉴스 거기를 받쳐주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의 살인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박용철 조카가 남긴 기록들은, 저에게 남겨놓은 기록들은 네.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사건이 새로운 정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범을 잡는 것은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 심경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당에서 쫓겨났고 문고리 3인방의 변심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주말에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결정, 홍준표 대표가 일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고 비판하셨던데 표결을 했어야 했다고 보시는 거죠?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저는 바른정당을 가짜 보수라고 본다면. 네. 나는 한국당을 위장 보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제명은. 네. 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게 비박 노조들이 모여서 네. 창업주를 내쫓아낸 거라고 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호적에서 파낸 패린당이라고 난 봅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자식들만 살겠다고 부모를 죽이는 행위는 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부인이신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언니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아내는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당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한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 네. 하지만, 언니의 제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죠. 네. 그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개별 성명만 냈을 뿐이지 조직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친박계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네. 은혜를 모르는 일만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비박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합이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공화당을 준비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입당을 추진하실 건가요? 저는 심정적으로 공화당 입당을 추진하지 않아도 입당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역대 정권 중에 가족이 혹시 창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혜영 앵커께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또 공화당 총재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심정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화당과 함께 마음은 와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언젠가 또 알게 되겠지요. 아직은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진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은 검수만도 못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 세월에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 수 있죠. 친박들은. 네. 그런데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꼭꼭 숨은 거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친박들이 더 비겁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번 제명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 보수 통합이라는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네. 이름만 거창할 뿐이지 사실은 비박 대통합이라고 좀 보고 오히려 보수 대분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에는 정신적 뿌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당에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보수 대. 의원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싸움이 더 길어지기 전에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녹취록 공개해야지요. 정치라는 것은 명분 싸움이고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특히 명분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말에 대한 책임. 네. 그렇다면 서청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에 녹취록이 없다 그러면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당연히 녹취록이 있다면 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성역은 없어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라 그러면 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은